에너지 향상성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향상성은 신체 조성과 활력 지수로 두 가지를 나눠서 측정을 하겠는데, 신체 조성은 인체가 구성되어 있는 물질, 구성 물질을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주로 비만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BMI라고 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라고 해가지고 키하고 체중 간에 얼마큼 그 구성 물질이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것은 키의 자승으로 체중을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체지방량, 체지방률, 근육량 등 이제 다양한 신체 구성 요소들을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 요즘에는 이런 신체 조성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많은 좋은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화돼 가지고 측정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허리둘레는 그냥 줄자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지수라고 하는 것은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이런 것 등등을 측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체온계와 혈압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항상성 측정은 뇌파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자기 조절력, 이것을 이완, 주의, 집중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값이 30대, 30대, 30 세 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차이가 5 이상 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완하고 주의가, 이완은 25점인데 주의는 35점이 나왔다 하면 이것은 이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완을 더 집중 훈련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완, 주의, 집중으로 나누는데, 이완은 알파파가 되겠습니다. 알파파를 측정하는 것이고, 주의는 SM알파라고 해서 저베타파, 집중이 저베타파인데 요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파가 7에서 한 12 정도라고 하면, 주의는 12에서 한 15 내지 16, 집중은 16에서 한 18 정도, 19 정도, 요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파 율동이라고 하는 것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으면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의식을 또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20문항을 조사를 하는데, 타일중심주의, 비판단적 수용, 현재 자각, 주의 집중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긍정과 부정에 대한 비율을 또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 비율이 1.6대 1에 긍정이 1.6, 부정이 1.5대가 5대 1이 되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데 맥파 검사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 1.5대 1,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고,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 이런 것들도 측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맥박수, 혈관 상태, 심장 상태, 심장에서는 이 잔혈량을 봐주는 겁니다. 심장 기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맥박수나 맥이 고른지 안 고른지 이런 것도 봐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는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집게손가락에다가 꽂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건강증진 도구, 측정 도구에 대해서 이제 신체적 안녕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통을 측정하는 것은 압통계라고 해서 알고미터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측정을 하면 되고요. 체질은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30문항. 독소도 설문지 16문항. 이 독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의 독소를 측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은 이제 18문항을 측정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삶의 질 또는 행복 지수,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할 때의 평균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정하여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개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정상 범위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 체온이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0.6도씨 이내면 정상 범위로 보는 거고요. 체표 체온은 좌우 상하 차이가 다른데 좌우는 3 내지 6도씨, 상하는 6도씨 내로 들어오면 정상 범위에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하라 그러면 머리 꼭대기와 엄지발가락이나 발끝을 이야기합니다. 좌우는 예를 들어서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동일한 위치로 측정하는 겁니다. 호흡은 안정 시에 12 내지 15회, 그리고 활동 시에는 16에서 23회 정도면 정상 범위로 보고요. 이것은 분당입니다. 맥박수도 마찬가지로 분당 60에서 80회 정도면 정상이고, 80회 이상이나 이제 60회 이하면 이제 낮거나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맥률이라고 하는 것은 4 이하면 차가운 것이고 4 이상이면 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맥률로 측정하는 것은 호흡수로 맥박수를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수축기 혈압은 120에서 140 정도, 이완기는 80에서 90 정도면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신체 조성에서 체질량 지수는 18.5에서 22.9, 허리둘레는 남자는 85 이하, 여자는 90 이하, 체지방률은 남자는 25, 여자는 30 이하면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힐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의 목표는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아건강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건강 상태로 돌아오고, 자, 그러면 이 아건강 상태를 힐링과 기준점으로 건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생리적 작용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해부학적인 것이라든가 생리적인 거라든가.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자연 치유력입니다. 세포나 조직이 복구력, 원상 복구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역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에 저항하는 전투력. 이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에 이제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할 때 열이 나고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백혈구가 작용을 해서 이제 질병을 퇴치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링은 자연 치유력, 세포나 조직이 저절로 아무는 것, 그리고 상처 났을 때, 그리고 면역력은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전투병, 즉 백혈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과 힐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모니터링은 기준점을 벗어났는지 측정하고 평가해서 힐링의 목표를 수립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힐링은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조절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행위 그 자체가 힐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힐링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치유력과 상처가 났으면 정상세포로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기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상처가 나면 혈소판 수가 증가되고 늘어나서 섬유화 세포가 생겨납니다. 콜라겐. 그리고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정상세포로 이제 원상 복구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역력, 이 방어력은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백혈구 이전에 피부라든가 또는 눈물, 콧물,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물리적 방어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 면역은 이제 호중구, 호산구 이런 이렇게 탐식 세포가 있어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달려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달려가서 잡아먹는 이러한 또 백혈구가 있어요. 그리고 획득 면역은 이렇게 들어온 세균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는 이제 백혈구로 만들어내서 잡아먹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